2008년 개봉된 영화 신기전. 영화에는 조선시대 비밀병기인 신기전이 등장합니다. 최연석 박사는 이 영화의 자문을 맡았는데요. 로켓 박사가 영화 자문까지 하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요? 학교에서 이제 역사 시간에 최무선 장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됐어요. 최무선 장군이 우리나라 최초로 고려 말에 화양 무기를 중국 기술자한테 중국 기술자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이런 화양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는 거를 이제 역사 시간에 뭐 이제 그 다 우리 전 국민이 다 아시는 이런 내용이길 테지만 그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딱 이렇게 듣는 순간에 그때 이미 저는 세계 최초의 로켓은 중국에서 만드는 불화살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최무선 장군이 화양 무기를 만들면서 중국의 로켓처럼 우리나라도 이 화전이라는 이런 그 로켓 무기를 만들었는지 한번 알고 싶다 하는 이제 그 생각을 이제 갖게 됐어요. 과거 우리 선조들도 로켓을 개발했다는 사실은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된 최연석 박사의 호기심과 끈질긴 연구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행주산성에 있는 행주대첩 기념관. 이곳에 최연석 박사가 복원한 신기전과 화차가 전시돼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 1975년에 논문을 발표를 했고 논문을 발표하고 나자마자 78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행주산성에 오셔가지고 임진왜란 때 사용했던 화양 무기를 복원하라고 그 당시 이제 지시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역사학회에다가 발표한 신기전에 대한 논문을 정부에서 보고 찾아와서 이거 이제 무기 임진왜란 때 사용했던 무기를 복원할 수 있겠느냐 해서 이제 그 설계도에 이제 자료가 남아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기전을 바탕으로 신기전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걸 복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연구해 오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 그는 기록에 남아있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조선 최초 로켓 신기전을 복원했습니다. 대신기전하고 중소신기전은 2013년에 행주산성에서 직접 그 발사 실험을 했고 로켓 추진 기술을 이미 15세기에 조선이 세계 최초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임진왜란 당시 행주대첩의 숨은 공신이었던 신기전과 화차. 조선의 첨단 로켓 무기가 420년 만에 행주산성에서 다시 발사됐습니다. 거기 갔다가 막 저게 그 화염 때문에 죽는 줄 알았다고 막 그렇게 얼굴이 새파래갖고 얘기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다 만세 불렀죠. 저기 있던 사람들이 다 보고요. 야, 우리나라가 저렇게 있었구나 하는 거를.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게 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 자료입니다. 저 뒤에 있는 저 5.5m짜리 그 대신기전은 그 당시에 외국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대규모 대형 신기전을 개발한 거는 그 압록강하고 두만강 건너에 있는 이제 여진족을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가서 이제 이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대형 장거리 지금으로 말하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서 사용을 한 거죠.
대신기전을 개발해서 사용했던 세종 시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건 없었고, 한 200~300년 뒤에 이제 외국에서도 이런 규모의 그 로켓 무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종 시대 때는 세계 최대로 큰 이런 그 최대 규모의 로켓 미사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현석 박사는 요즘 또 다른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직접 만들고 있는데요. 거북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던 거북선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네요. 조선시대 때 거북선은 전체를 다 거북이처럼 씌운 것이 아니고 요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그 나무판을 씌우고 이 속에 이제 그 이 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배 전체를 둥근 지붕으로 덮은 형태의 거북선. 우리가 알던 거북선의 모습이죠. 최현석 박사가 만든 이 모형은 지붕이 배의 중심 부분만 덮고 있는 형태의 거북선입니다. 전체를 다 씌운 게 아니고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그 3층을 만들었다 하는 그림인데, 1962년에 정부에서 만드는 이 우표도 보면은 이게 전체를 다 씌운 것이 아니고 요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세워서 만든 것처럼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복원된 거북선은 모두 조금씩 생긴 모양이 달랐습니다. 거북선의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그 해답을 발견한 곳은 조선시대의 왕명으로 편찬된 이충무공 전서의 귀선도설. 거북선의 형태뿐만 아니라 전통 화약무기 연구자로서 화포가 어떻게 배치되고 사용됐는지 기록을 토대로 거북선을 복원해냈습니다. 해서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해양이라는 잡지가 이제 이게 해군사관학교의 해양연구소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논문집이거든요. 이 거북선 연구하는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논문을 보내가지고 심사를 받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거북선의 연구가 좀 더 새롭게 이제 진전이 될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평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시간은 걸리더라도 앞으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로켓을 전공한 박사님인데 어떻게 거북선하고 이렇게 인간관계가 있어서 거북선을 이렇게 오늘 복원하십니까? 선조들이 조선시대 때 만들었던 로켓 화기인 신기전을 네, 그렇죠. 제가 찾으면서 예, 예. 우리 전통 화약 무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전통 화약 무기가 이제 결국은 거북선에 실려서 임진왜란 때 해전에서 승리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전통 화약 무기가 거북선에 어떻게 활용이 됐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배치가 됐나 하는 게 이제 저도 늘 궁금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 거북선까지 이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좋은 일 하십니다. 틈날 때마다 거북선을 보기 위해 전국 곳곳을 찾아다닌다는 최현석 박사. 단순히 외형만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 실제로 움직이며 포를 쏠 수 있는 거북선의 원형을 재현하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 3층에서 공격하는 것도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판옥선도 사실은 대부분의 포가 3층에 설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거북선도 3층에 이제 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복원해 놓은 이런 배의 형태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3층에 그 포를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이렇게 돼서 다시 거북선을 만든다면 3층에서 이 포를 설치해서 제대로 된 그런 거북선이 지금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거북선의 형태와 기능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 언젠가는 이루어질 그 꿈을 위해 그의 연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수뿐만 아니라 전국에 보면 이제 거북선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보면은 이제 만들어 놓은 곳마다 모양이 조금씩 달라. 그래서 진짜 모습을 찾으려면은 어떻든 조선 시대 때 거북선을 만들 때 사용했던 설계도를 찾아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설계도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네. 해서 이제 결국은 설계도도 이제 찾았고 네. 설계도대로 이제 만들어 본 형태가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물론 이제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떻든 설계도를 찾았다는 건 나름대로 대단한 또 일이죠.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죠. 싶은 생각이 의미가 듭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거북선의 탄생지인 여수에서 일정한 날,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정오에 여기서 진짜 거북선이 출항하면서 포를 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봅니다.